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동료 의원분께서 의원님을 칭찬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자,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 젊은 피가 있다면 저 홍정민이라고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정말 젊은 피인 정희용 의원님,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방송법 등 여러 가지 방송의 불공정한 거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계셔왔고요. 현재는 농해수위에서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 농산물 농민들 지키시는 좋은 법안 그 정책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용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사실 조금 짧게 화면에는 담아왔지만은 실제로 많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들으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웃음, 칭찬 이런 것들이 잘 빨리 이렇게 금방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칭찬 대상이 됐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고 저도 많은 칭찬을 하면서 올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답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홍정민 의원님 자주 뵈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홍정민 의원이 꾸준한 소통과 공감 능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한 정치를 펼치는 정희용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희용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시고요. 좀 왠지 새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홍정민 의원님과 더불어서 국회에 40대 이 젊은 피 수혈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많은 기대도 받으시고 그런 기대가 좀 무거우시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의정활동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40대 국회의원이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다른 모습의 의정 활동을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40대인 만큼 변화 개혁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성실성, 진정성, 또 겸손함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역구에 가서 거의 찾아뵙고 있고 또 주중에는 또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우리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좀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혐오 내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 정치가 좀 국민들한테 좀 따뜻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는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홍정민 의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지만 홍정민 의원님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도 느꼈는데 당직을 뭐 꼭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꽤 많은 부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국회에는 국회직이 있고 당에는 또 당직이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맡고 있는 당직 중에서 제가 경북도당의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또 우리 당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도 2020년 8월에 임명이 돼서 지금 만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9월이니까. 그래서 제가 맡고 나서 호남에 그 당시에 섬진강이 넘치면서 범람하면서 네.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 당원분들, 보좌진들, 당사무처 직원분들 여러 명이 가서 한 7, 8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작년에는 전남 강진에 폭우가 와서 네.
전복이 폐사를 했습니다. 한 200억 원치가. 네. 그리고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주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건물 철거 중에 건물이 넘어가면서 버스 정류장 덮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현장도 가고, 태풍 흰남노 때는 기상청 예보상 역대급 태풍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기압이 과거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루사처럼 아주 컸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단타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있어서 또 피해 현장에서 바로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봉사를 주도하면서 우리 경북도당에서 한 500명 정도 가서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이 어려울 땐 항상 국민 곁에서 함께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속 시원하게 그 어려움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동입니다. 이동. 예,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차가 있어야 되니까. 비장애인분들이 한글을 익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분들도 점자를 익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은 조금 점자를 할 수 있는 분도 이제 최소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게 점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배움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희망이고,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되게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점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셨습니까? 이 점자법 개정안이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점자법 개정안이 제1호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법안을 뭘로 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법안을 무엇을 내는가가 그 정치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법안으로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또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를 해서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챙겨야 되고 보듬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그 인식의 개선,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정치 철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좀 그런데 액구눈, 짝눈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거가 서로 간에 있던 뭐 정책을 선전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하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녹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눈이 많이 불편한데 우린 보이지는 않지만 다들 조금씩은 불편한 모습을 맞습니다. 예. 가지고 누구 있기 앞에서 마련이죠. 네.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부끄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 또 장애인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그분들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목소리를 입법 활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발의하실 법안들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가 또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계절 따라서 물건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손님들 이래 이제 판매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물건 구입을 못 해요. 인터넷 판매가 많으니까 우리들은 조금 힘들고 또 더군다나 시골의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지. (4,800만 원에서) 몇만 원만 올라가도 일반으로 넘어갔었어요. 일반 가니까 간이하고 일반하고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간이로 그대로 있으니까 일반보다는 세금이 작아졌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누구나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많이 도움됐다고. 고령 성주 7호 3개 군이잖아요. 3개 군을 하나같이 똑같이 너무너무 잘 보살펴 주세요. 항상 웃는 얼굴로. 그래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고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아마 제목만 듣고서도 아마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안이 실제로 영세 이 소상공인들께서 좀 민원을 내시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의를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민원 처리이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뒷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네네.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가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네.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서 모든 이제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또 주민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전통시장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가면 이 경기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상인분들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가가 올랐는지 안 되는지, 또 주민분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나오시면은 조금 경기가 좋은 거고, 주민들이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시장에 많이 갔는데 그 시장에 갔을 때 상인분들이 몇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가가치세법 안에 보면 간이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간이 과세자 이제 기준이 있는데 1999년에 4,800만 원으로 해놓고 2020년 당시까지 21년 동안 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이 세월이 20년이 지나면서 사회적 환경이 변했는데 기준점이 20년 전에 있어서 이걸 좀 올렸으면 좋겠다. 네. 너무 힘들다. 예, 예. 그 말씀을 주셔서 바로 저희 이제 보좌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냈는데 12월에 통과가 돼서
빨리 통과가 된 거죠. 법안 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때 이제 4,800만 원에서 1억까지 늘리자라고 개정을 냈었는데 세정당국이 1억까지 늘리기에는 또 세정당국 입장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으로 네, 네. 조정을 해서 예. 통과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게 좀 더 그죠? 되게 의아스럽고 오래 이상하네요. 걸렸습니다. 예, 네. 예. 지역 상인들이야말로 우리 지역 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을 좀 버티게 하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어떤 법률안들이 나와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다가 경제 정책의 수정과 국제 환경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이 다 겹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로 제가 직접 가서 뵙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된다. 뭐 대출금 같은 경우는 만기를 좀 연장을 해드려야 되고 금리도 지원을 해드려서 버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좀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칭찬 주인공을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 추천을 해주실 순서입니다.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원욱 위원장님, 아유 한참 후배인데 위원장님을 칭찬한다고 표현하려니까